오늘은 새로 출시한 HRP 부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바타의 어방간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바타에서 새로 나온 HRP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HRP 전용 엑셀, 그리고 HRP에서 나온 강화 아이들 기어, 아이들 샤프트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아이들 기어하고 이 아이들 샤프트, 이 두 개가 이번에 강화 버전으로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초쯤부터 해가지고 이 5R 킷이 등장을 했죠. 저도 나오자마자, 출시를 하자마자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국내 유저가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지는 않았지만 해외의 여러 사례를 봐도 이제 아이들 기어가 쉽게 망호가 돼서 깨지거나 아니면 아이들 샤프트가 망호가 돼서 거기서 유격이 생겨서 고장이 나거나 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아이들 샤프트랑 아이들 기어가 강화 버전으로 나왔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화가 나왔으니까 더 강해졌다, 잘 망가지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망가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5R을 세팅할 때 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베어링이 터지거나 하면서 이제 아이들 기어가 망가지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제가 제대로 세팅하는 법을 안 이후부터는 한 번도 기어가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어가 깨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 강화 아이들 기어랑 강화 아이들 샤프트,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HRP 엑셀, 사실 이 HRP 엑셀은 기존 다른 엑셀들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타사에서는 이미 경량 엑셀들이 많이 나왔죠. 일체형 경량 엑셀들이 많이 나왔고, 시바타에서도 이전에 이미 나왔었죠. 근데 그 제품은 옵셋이 조금 컸어요. 기본적으로 그 제품은 옵셋이 제가 알기로는 5.5, 6mm에서 6.5m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옵셋이 4mm 제품으로 나왔다. 그래서 알루미늄 경량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바타에서는 경량 엑셀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옵셋 4mm로, 그래서 이 옵셋 4mm는 지금 저희 HRP 너클 있죠, 하야토 버전 Y 너클의 옵셋에 플러스 이 4mm가 되면서 딱 적당한 옵셋이 되기 때문에 아마 GRK 유저분들께서는 딱 좋을 겁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 기어 그리고 아이들 샤프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 강화 아이들 기어가 기존 제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강화 샤프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러분께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써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깨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하면 이게 깨지지 않게 되는지, 백러쉬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이렇게 일단 기어박스 유닛을 갖고 왔고요. 지금 이제 제가 뭐가 여러분들이 이 백러쉬를 맞출 때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아이들 기어 다 껴져 있고 제가 피니언을 끼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딱 껴버리면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 이빨이 제대로 잘 안 물리는 게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껴버리면 지금 이거 꽉 내린 거거든요. 완전 내린 건데 보시면 이빨이 이렇게 제대로 안 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킷에 장착되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막 변속기가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딱 이렇게 하면 뻑뻑하네 하면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조금 더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애초에 지금 백러쉬도 안 맞춰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나사를 조여버리면 이렇게 딱 돌다가 이 기어가 다 으깨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러쉬를 이런 식으로 맞추면 안 돼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게 차에서 보지 않고 그냥 감으로 맞추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빨이 어느 정도 물렸나 눈으로 실제로 확인을 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조립을 하게 되면 고정을 해서 스로틀을 당겨버리면 이제 기어가 다 그냥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기어를 잘 맞춰줘야 돼요, 이 간격을.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잘 맞춰주면 어때요? 아까랑 확연히 다르죠? 기어 물린 모양이 보이시죠? 네, 아까랑 백러시 지금 맞춰진 기어 모양이 다르죠? 네,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주셔야지만 기어가 안 망가지고 잘 버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렸을 때 딱 이렇게 백러시가 맞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를 유념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백러시를 여러분들께서 잘 맞췄다는 전제 하에, 그 전제 하에 이제 이 아이들 기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저 백러시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애초에 이 강화 아이들 기어를 쓴다고 한들 기어는 똑같이 망가질 거예요. 정말 똑같이 망가질 건데, 이게 예시로 보여드리면, 자,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거 지금 제 차, 그 GLK5R 2호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노멀 아이들 기어예요. 저 이거 지금 작년 GLK 데이 때부터 계속 쓰는 아이들 기어거든요. 어때요? 상처가 거의 없죠? 네,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망가졌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백러시만 잘 맞춰도 기어가 꼭 강화로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강화로 가면 마모가 좀 덜하기 때문에 더 오래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백러시를 잘 맞췄을 때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지, 깨지는 게 막아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옵션을 구매하실 때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러시를 잘 맞췄던 전제하에 강화를 쓸 거냐 그냥 일반 아이들 기어를 쓸 거냐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어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강화, 이쪽이 일반입니다. 먼저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보시면 제품, 저는 지금 24T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강화 버전. 약간 조금 더 재질이 거칠어 보이죠? 그렇게 매끈하게 처리가 됐다는 느낌은 아니고 좀 더 거칠어 보이는데, 이거 두 개 차이를 딱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표면은 얘가 좀 더 거칠어요. 그리고 이 이빨 깊이가, 이빨 형상이 좀 달라요.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물리는 상태도 이렇게 다릅니다. 얘가 제품은 더 견고하지만 약간 요 원형의 틀을 유지해준 이 살이 있죠. 이 살이 되게 얇은 편이고, 얘는 재질은 덜 견고하지만 이 살이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무게는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강화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은 있습니다. 네, 강화 아이들 기어가 좀 더 가벼워서 아마 구동계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스로틀 리스폰스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기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선호도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아이들 기어 샤프트. 이게 기존 아이들 기어 샤프트예요. 제가 일부러 일단 새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얘가 새로 나온 아이들 기어 샤프트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둘 다 철 재질이긴 해요. 철 재질인데 얘가 좀 더 표면에 강화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뭐 그렇게 크게 형상 차이도 별로 없고요. 네. 근데 얘가 좀 더 스무스할 것 같아요. 표면 자체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스무스합니다, 움직임이. 이런 식이고, 대신에 이게 얘는 여러분들 아무리 백러시를 잘 맞춘다고 해도 사실은 이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게 철이거든요. 철도 원래 마모가 좀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아무리 굴려도. 근데 이 GLK5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양쪽에 기어가 물리고 트리플 아이들 기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모터의 회전 힘, 토크 힘이 이 기어들에 엄청 많이 부함이 걸려요. 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부하가 걸리면 결국에 그 수많은 회전을 견디면서 이렇게 모터가 주는 토크도 받쳐줘야 되는 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모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감속이 먹고서 마모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터 회전력만큼 얘가 다이렉트로 먹기 때문에 감속 없이 얘가 마모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면 아이들 샤프트가 이렇게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되면 이제 기어가 원래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렇게. 그럼 이 기어가 물려 있는 부분만 자꾸 마모가 돼서 점점 단차가 생겨요. 그럼 단차가 생기면 이제 여기서 단차가 생겨버려서 그 단차에서 유격이 왔다 갔다 하면 기어 백러시가 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서 기어가 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일단 아이들 기어 백러시, 이 백러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백러시를 잘 맞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아이들 샤프트 기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샤프트 기어가 이게 더 내마모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코팅까지 되어 있고 훨씬 스무스하고 마모도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강화 제품. 그리고 나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 기어를 강화로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제품을 쓸 거냐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프론트 일체형 알루미늄 엑슬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4mm 옵셋 제품이고, 뭐 기존에 타사 제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사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저희 시바타 제품 기존 엑슬 있죠. 제가 급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시바타의 기존 엑슬이에요. 기존 경량 알루미늄 엑슬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이 2mm 정도가 이미 같이 들어있어서 이거 갖고 옵셋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뒤로 보냈을 때가 옵셋이 제일 작을 때인데, 그때 기준으로만 아마 비교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되겠죠. 옵셋이 꽤 차이 나죠. 제가 알기로는 얘가 한 6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야토 그 버전 Y 너클 있죠. 버전 Y 너클이 기본적으로 옵셋이 한 4mm? 3mm에서 4mm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얘를 꽂을 경우에는 스크럽 반경이 좀 상당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게 옵셋 4mm짜리이기 때문에 거의 딱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백러시 맞추는 거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나 라고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한 거고, 기본적으로 아이들 기어가 깨지거나 소리가 이상해지거나 하면서 망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아이들 기어를 백러시를 맞췄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확인해서 백러시를 맞춰주시면 저처럼 그렇게 쉽게 마모도 일어나지 않고 고장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강화 아이들 기어, 강화 아이들 샤프트를 소개해드렸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바타의 오방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